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피조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피조 세라믹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피조 폴리머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피조 세라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라믹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인류 역사랑은 오래됐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내리는 정의로는 이렇게 파이어링을 통해 가지고, 파이어링 그러니까 뭐 저런 것 같네요. 어린애들 그 뭐죠? 파워레인저 같은데, 그런 파이어링이 아니라 소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터링이라고 하는 거, 보통 되게 파우더의 형태로 있어가지고 그 모양을 잡은 다음에 이 상태는 단단하지가 않고 또 물도 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원시인 때부터 뭐 빗살무늬 토기 때부터 아마도 이렇게 불에다 구우면 뭔가 좀 단단해진다. 그러면서 이런 흙이나 이런 모래 입자가 결합을 하더라. 이런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세라믹이라고 하면 대개는 메탈 옥사이드입니다. 지구상에 흔하게 있는 게 메탈은 거의 없고요. 이게 메탈이 코로전된 상태로 메탈 옥사이드 상태로가 대개 경우가 발견되죠.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SiO2가 되겠죠. 규사라고 부르는 거. 이 규사를 가지고 우리가 뭐 유리도 만들고, 뭐 이거를 이용해서 뭐 토기, 도자기도 만들고, 뭐 결국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최고의 어떤 결정체는 쿼츠 석영까지 갈 때까지.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피조 세라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이 중에서도 왜 이렇게 피조 머티리얼이 좋은가는 여러 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일렉트로 삽입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배터리를 넣거나 뭐 전극을 삽입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또 이런 거에 따른 뭐 일렉트로라이시스 이런 거 부작용에 대해서 이런 게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외부에서 어떻게 압력을 주거나 이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더라.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움직임을 조절할까요? 만약에 이제 피조 머티리얼이 몸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바깥에서 이제 얼트라 사운드를 주는 겁니다. 얼트라 사운드를 주는, 그러니까 이제 피조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얼트라 사운드를 발생시키잖아요. 초음파. 그 반대로 바깥에 피조 머티리얼을 몸 안에도 삽입하고 거기에 맞춰서 바깥에서 초음파를 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전기를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피조 일렉트로 피조. 그러니까 인버스, 컨버스 이런 효과 저번에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는 문헌들이 이제 71번하고 72번 이런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파워리스, 아니 파워드 와이어리스. 그래서 이제 얼트라소니컬리 이렇게 해서 스티뮬레이션을 했다. 얼트라소닉을 주게 되면 여기서는 전기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피조 머티리얼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강력하고 이런 피조 세라믹이라고 그러면 단연코 이 PGT라는 물질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PGT라 그러면 이게 P는 이제 PB, 그러니까 레드, 납이죠, 납. 아이고, 글씨가 안 써집니다. 레드. 그다음에 G는 우리 그 지르코니움이죠. 코니움에서 G를 따온 거고, T는 타이테니움 이렇게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 이 들어가면 이게 금속이라는 뜻이죠. 지르코니움인데, 근데 이런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구상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순수한 메탈 원소 형태로 발견되지가 않잖아요. 철도 마찬가지로 다 산화된 형태로 발견되죠. 아마 모르겠는데 뭐 화성이든 다른 뭐 행성에 가면 산화되지 않은 철이나 산화되지 않은 지르코니움이 존재할 수 있겠죠. 거기는 산소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이제 산소가 있으니까 아주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아주 초록별이다. 그래서 그 초록별이 아니죠. 파란별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 초록별인가? 그 우리말에는 초록하고 파랑이란 말이에요. 혼돈에서 쓰이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고 그 파란불에 건너가라 그러면 파란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 우리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요? 여담이고요. 초록불이라고 애들한테 해줘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이제 산소가 생기면서부터 그 근처에 있던 모든 금속을 다 코로전을 시킨 거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구상에 산소가 없었다고 보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유별나게 지구에만 산소가 있잖아요. 유별나게 좀 우리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잠깐 동안만. 뭐 오래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잠깐만. 저처럼 생각해 보시면, 지구는 아주 산소로 오염이 됐다. 산소로 오염이 됐다. 왜 산소라는 건 이 식물에서 보면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산소를 내버렸겠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폐기물이라고 보면 되죠. 식물에 있어서는. 우리 동물은 생각하지 말고, 동물은 또 나중에 나왔으니까. 자, 그렇게 돼서 이 식물들이 워낙 폐기물, 공기 오염을 시켜서 이 산소가 이렇게 배출되게 되니까 지구상에 있던 금속이라는 금속은 전부 다 산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소 단위로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O2가 결합한 상태로 나오죠. 일례로 뭐 철 같은 경우도 뭐 Fe5 상태나 Fe2O3로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O를 떼어내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뭐 제철소, 뭐 재련소, 이런 데서 결국은 C를 넣어가지고 얘를 떼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C하고 붙어라. CO2나 CO 나 CO2로 해서 날아가라. 뭐 다른 걸 재련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방법. 정 안 되니까 다른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오면 여기서 이제 지르코니움인데 이게 이제 O2랑 결합이 되죠, 보통. 그래서 O2랑 결합한 상태 O2가 되면 이거를 지르코니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니아가 붙으면 금속의 산화물이다. 메탈, 옥사이드 이런 뜻이 되죠. 근데 티타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임플란트에 쓰는 티타늄도 뭐 99.9% 커머셜의 피어 티타늄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공기중에 노출되자마자 순식간적으로 그 주변에가 TiO2가 형성이 됩니다. 왜? 공기가 다 오염되어 있으니까 산소로. 뭐 순수한 99.9%라서 붙는 게 아니죠. 뭐 뼈에 붙고 이런 거 그거는 뭐 정말 상업적인 것 같고요. 서피스만 자 순식간에 TiO2가 형성되죠. 그래서 요거는 니아라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아가 붙게 되면 이건 다 메탈 옥사이드라는 뜻이에요. 뭐 또 실리카 하는 것도 실리콘에서 SiO2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그래서 자가 붙으면은 은 금속이고 순수한 금속, 니아가 붙으면 산화물인데 이 산화가 돼야 이 지구상에서는 또 자기도 안전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PB하고 지르코니하고 티타늄이 뭐 이렇게 세 개나 결합돼서 이거 복잡한데 그게 세 개나 결합된 건 아니고요. 지르코니아가 어떨 땐 들어가고 어떨 때는 티타늄이 들어갑니다. 요게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G가 X라 그러면 T는 1-X가 되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요게 어떤 물질인지, 왜냐면 이게 PGT가 워낙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구조만 잠깐 살펴보고, 그러다 보면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것도 설명할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다음 부분은 이제 레드랑 결합했다. 그래서 지르코네이트라고 부르게 돼요. 지르코네이트 또는 티타네이트. 그래서 여기 결합식이 나오죠. PB에 이거 보이실런지 화면에 모르겠는데 PB에 지르코늄의 X, 그 다음에 티타늄의 1-SX. 그러니까 지르코니아나 티타늄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PB랑 결합할 때는 여기서는 O3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레드는 PB니까 원소기호가 PGT라고 그러게 되죠. PGT. 그래서 보통 이렇게 PGT라고 부르는데 여기 나오죠. 페로브스카이트다. 이런 결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위키피디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로브스카이트가 특징적으로 이런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를 띱니다. 여기 보이죠?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되는데, 뭐 트랜듀스 이런 거에서 사용된다. 그럼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뭐냐? 또 PGT가 어떻게 생겼냐는 요 그림 화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니까. 요거 처음에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파란색이니까 PB니까 PB는 여기 있고, 요 빨간색은 O고,
요 까만 걸 하면 요 까만 거를 주의해서 보세요. 여기 이게 티타늄이거나 지르코늄이다. 그래서 TC라는 거는 큐리 템퍼러처 이상일 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때는 자기가 요 상태, 이 친구한테는 이런 결정 상태에서 뜨거웠을 때가 가장 정확한 위치를 가운데로 차지하고서 이상적인 결정력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큐리 템퍼러처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얼어붙은 거죠. 호수물이 얼어붙었다. 얼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면 이게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티타늄이나 지르코늄이나 위나 아래로. 왜? 이렇게 해야 자기들의 결정력이, 자기들의 결정이 아주 안정적이 되거든요. 이상한 물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게 티타늄이, 이쪽으로 치우치게 됨으로써 한쪽으로 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폴라리제이션이 형성이 돼요. 폴라리제이션이.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도 보면, 이렇게 다이폴, 붕구글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페로브스카이트 구조가 아주 전형적인, 이런 세라믹이나 이런 데서, 피조 일렉트릭, 또 페로 일렉트릭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이 PGT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GT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GT를 그럼 우리 몸에 넣으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걸 넣으면 안 돼요. PB가 들어있기 때문에, 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납을 넣으면 큰일 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실험적으로만 했더니 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세포 배양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보고가 됐죠. 왜? 자체적으로도 폴을 띄고 있고 또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 자체를 띄고 있고,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떤 게냐면 밑에 나온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뉴로탁시티가 온다든가 레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블라드 레드는 프레그낸시에 있을 때 이때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마 그 밑에 것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레드하고 이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죠. ADHD, 어텐션 디피션트 하이퍼액티비티 디스오더, 이런 것들이 일으키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걸 PB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세라믹을 연구를 하던 차에 이렇게 레드가 들어가지 않은 레드 프리 피조 세라믹, 그런 게 어떤 게 있나? 대표적인 게 이제 징크 옥사이드예요. 징크 옥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바리움 티타네이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한번 읽어봐 볼게요. 포테슘 소디움 니오베이트, 뭐 리튬 소디움 포테슘 니오베이트, 또는 뭐 보론 나이트라이드 나노튜브,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그래 읽어봐 봤고요. 우리 징크 옥사이드 너무 유명하잖아요. GOE, 징크 옥사이드 유진올, 뭔지 아시죠? 하얀 가루, 밀가루처럼 반짝이던, 많이 쓰이잖아요. 많이 쓰였죠. 지금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아니 이게 비조 머티리얼이었단 말이야. 비조 세라믹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비조 세라믹이었죠. 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륨 티타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륨에다가 TiO3가 붙을 거예요. TiO3.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부연 설명드리면 이상하잖아요. 왜 티타늄이 여기서 나올까? 티타늄, 냄새만 나죠? 티타늄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요? 냄새가 납니다. 왜 이런, 어쨌든 그걸 다음에 얘기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PGT, 그다음에 징크 옥사이드, 바륨 티타네이트가 많이 쓰이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세라믹이고 우리 일렉트로라이트 이온을 잠겨있다 보면 얘들 이온이 유출되는 수가 있어요. 이온이 유출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지는 못하고, 대개는 이제 폴리머로 이렇게 싸버리는 거죠. 폴리머로 싸거나 또는 세라믹 형태로 또 겹을 싸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인체에 넣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나타났다 하는 문헌들이 쭉 밑에 내려오는 문헌들이에요. 그래서 뭐 82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페로브스카이트 세라믹을 갖다가 나노파티클을 이렇게 폴리머 컴포지트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징크 옥사이드를 넣었더니 뭐 이렇게 탁시시티가 온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자니 완전히 밀봉을 해서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험들은 뭐 실험한 결과로는 상당히 좋아요. 진짜 피조 이펙트에 의해서 뉴런이라든가 아니면 본이 리제네이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돼 그런 게 보고가 됐죠. 또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하고 여기다가 이제 바륨 티타네이트하고 HABT를 갖다가 같이 퍼센트를 몇 프로 해가지고 같이 썰어도 줬더니 본 디펙트 있을 때 그 본이 굉장히 빨리 형성되고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HABT를 갖다가 이런 방향으로 썼을 때는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서 놓아줬을 때는 이쪽으로 형성되더라 이런 거죠. 오호 그 말은 뭡니까? 디렉셔니티가 있고 뭔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걸 넣어주면. 그런데 현재까지 이온 유출의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상품화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데서 어떤 실마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80년 일렉트리컬리 액티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하고 바륨 티타네이트하고 세라믹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쭉 보고가 돼 있고, 이런 그 실험 논문들에 가면 결과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걸, 사람 몸에 넣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자,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드디어, 지금까지는 피조 세라믹이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피조 폴리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피조 폴리머라고 그러면 참,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뭐 비닐로, 뭐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건데, 피조 이펙트를 나타낸다고요? 이거 좀 깬다. 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런데, 이러한 피조 폴리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PVDF라는 겁니다. PVDF, 비닐 리덴 플로라이드 이렇게 되는데 이 가와이라는 일본 선생님이 69년도에 발표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저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왜냐면 이름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야 뭐지? 그래서 이제 문헌에는 자꾸 소개가 되는데, 나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건 머리가 못 따라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 가서, 상당히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죠. 여기 조금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물질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기억은 나실 텐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한번 맞춰보세요. C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H 이 물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진짜로 이거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모르죠. 소전차 대접할런지 이게 에틸렌입니다. 에틸렌이 아니라 이슬린이라고 발음을 하던가 그래야 근데 하여튼 저는 에틸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중결합 이게 풀리면서 이제 폴리머가 되면은 어떻게 만듭니까? 이중결합 드디어 풀렸으니까 자유롭게 풀리죠. 여기 하나 풀려서 뒤에 가서 H를 하나 가져오고, 그렇죠? 여기 가서 또 H를 하나 가져오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려보면요, 이렇게 이제 C가 있으면 C 여기 그래서 H 여기서 H를 가져오는 게 아니죠. 옆에를 결합을 하는 거니까. 자, 드디어 그러면서 이쪽 편으로 같은 걸 요 단위대로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게 모노머가 되는 거고, 옆에 똑같은 이 에틸렌 단위가 오게 되죠. 에틸렌 단위가 다시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게 그대로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머가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폴리에틸렌이죠. 당연히 폴리에틸렌. 자, 그런데 이런 물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팔 이렇게 부르는 물질. 테프론 많이 들어보셨죠? 테프론 코팅, 테프론 테이프, 테프론. 그게 뭐지? 그게 에틸렌이에요. 그거 아는 순간에 좀 짠해집니다. 이렇게 된 거죠. C 똑같아요. 에틸렌인데요. 폴리에틸렌에서.
여기에 F가 옵니다. 플로라이드. 여기 F. 여기에도 F. 여기에도 F.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게, F를 4개짜리. 그러니까 요거 백본은, 모노모 백본은, 에틸렌이죠. 그리고 폴리에틸렌하고 유사하죠. 폴리에틸렌에서 HH가 FF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폴리머라이제이션 되는데, 이때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 이거는 테트라, 플로로, 에틸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폴리는, 이건 테트라 아시겠죠? 테트라 4개. 왜? F가 4개니까. 4개 플로로, 불소가 4개다. F가 4개잖아. 하나, 둘, 셋인데. F가 4개 달린 에틸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F가, 여기서 H가 다 치환이 되면, F가 하나, 둘, 셋, 넷. 플로라이드가 4개 달린 테트라 플로로 에틸렌이다. 그래서 PTFE라고 부르죠. PTFE. 아이고, 이게 마우스로 글자를 쓰려니까 정말 안 돼요. PTF 잘 써야 되는데 PTFE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흔하게 상품명으로는 이 흔한 상품명 이름이 테프론이에요. 테프론이 L인지 R인지 까먹는데요. 하여튼 테프론이에요. 죄송합니다. My mistake. 자, 근데 이게 테프론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많이 쓰였고, 뭐 나온지도 굉장히 뭐 오래전에 나온 물질이고, 그 당시로 굉장히 신기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 뭐 자기 집 와이프가 와이프 이거 어디다 써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가 계란 후라이하고 프라이팬에 자꾸 달라붙으니까 짜증이 내서 닦고 있길래,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위에다가 코팅을 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계란이 달라붙지가 않고, 계란이 타면서도 달라붙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소수지 코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불소수지 코팅이 바로 이거죠. PTFE. 결국 에틸렌이죠. 그리고 저도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배워온 뭐가 있잖아요. 뭡니까? 배운 게 있지. 기억을 더듬으면 저 언덕 저편 저 어디인가 우리 이런 거 배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이거 배우고 그때 많이 시험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이렇게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아직 몸에서도 쉰 냄새가 나요.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50이 넘어서도 그 언덕 저편 어디가 기억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어느 순간에 알고 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죠. 왜 이걸 얘기를 또 아무도 안 해줬나 지금까지. 다른 얘기를 매달 시험 보고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머릿속에 쏙 들어가 버렸을 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혹시 속 들어가셨나요? 그랬으면 제가 고맙고요. 굉장히 해피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미끌미끌해요. 근데 만져보면 그래 미끄럽지도 않던데 하여튼 미끄럽답니다. 그래서 이게 도마뱀 중에 개코라는 도마뱀이 있는데 이게 손바닥보다 좀 작아요. 저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있는데 벽에 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테프론으로 이렇게 쳐놓게 되면 그러니까 그 도마뱀 말이죠. 어디 있는지 다 기어 올라가죠. 어느 벽이든 뭐 천장에도 매달려 있고 막 그래요. 그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근데 이게 테프론을 딱 놔두면 이걸 못 기어 올라간답니다. 못 기어 올라간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왜 그 개코 도마뱀이 이걸 못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연구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면 뭐 개미나 뭐 이런 것 곤충들이 못 올라간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 정도 미끄럽다. 그래서 우리 뭐 수도 공사할 때 이 파이프에다 연결해주고 그러잖아요. 하얀 테이프. 자, 그런데 말이죠.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이해하신 거죠. 근데 이제 PTFE를 가지고 이렇게만 쓰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요걸 갖다가 이 PTFE를 뭘 이렇게 잡아 들인 거예요. 이쪽, 뭐 어떻게 들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잡아 들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잡아 들렸다 그래서 E자를 붙이죠. expanded PTFE. expanded PTF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PTFE는 그냥 이런 비닐 막이고 그걸 이렇게 사방에서 잡아당기게 되면 이게 찢어지는데 말이죠. 보통 같은 거 이렇게 쫙
이러면서 찢어질 때 이렇게 갈라지거나 뭐 이렇게 너덜너덜. 근데 이거는 찢어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미세한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 포가 생겨요. 이렇게. 포가 생기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찢어지죠. 하도 잡아당기면.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계속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그게 조금씩 커지면서 안 찢어지려고 저항을 해요. 안 찢어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 늘린 비닐로, 이걸 갖다가 expanded PTFE예요. 자, expanded PTFE를 가지고 그럼 뭘 만들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물이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들여. 구멍이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 그렇지만 가스는 동그랗게. 가스의 상태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로 이제 큰 돈을 버신 분이 고죠, 고. 그래서 자기들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걸 고텍스라고 부릅니다. 고텍스. 지금도 고텍스. 지금도 이거 가지고 무슨 유명 운동복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밖에서 비가 오면 비는 안 스며들고 방수가 되고 대신 이제 땀이 나면 근데 땀은 배출된다고 그래서 나는 땀이 어떻게 그것도 같은 물인데 배출되라 그랬는데 땀이 수증기 상태일 때, 예? 땀이 수증기 상태일 때, 그러니까 땀이 이렇게 기체 상태일 때는 요 구멍을 빠져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요 구멍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땀이 기체 상태일 때는 빠져나가서 몸을 쾌적해주고 밖에서 들어오는 빗물이나 이런 건 방수를 해주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생활방수가 되지만 또 하나 내 몸 안에가 쾌적하다는 거죠. 땀이 배질 않으니까. 그게 바로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 여기까지. 그래서 요것도 고어텍스도 많이 등산복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고어텍스란 물질, EPTFE라는 물질은 아주 어떤 환상의 신물질, 신소재, 이렇게 평가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더 응용할 때가 있을까? 응용할 분야를 찾던 분야 중에 재밌는 게 EPTFE를 넣어주면, 우리 몸에다 넣어주면 면역 반응이 없어요. 옛날처럼 무슨 히스토 컴패티빌리티 이런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이민 리액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진짜로? 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고.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썼냐면은, 여러마다 전공 과목마다 쓰임이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이렇게 심령수술할 때, 페리카디움이라든가, 이런 걸 감싸주기도 하고, 결선부가 있을 때, 또 횡격막 결선부가 있을 때, 이럴 때 써주기도 하고, 허니아, 탈장이 있을 때, 지금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인테스틴 어디전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사용하고요. 또, 혈관 어네스토모시스 때도 일부 사용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정확치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피부 조직이나 이런 데 결선부가 있을 때, 신부에서, 티슈 결선부가 있을 때,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면, 이걸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질 않으니까. 오, 신기하다. 오, 재밌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치과 쪽에서 어떻습니까? GBR이라는 걸 하게 됐죠.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이제 베리어 멤브이나 이렇게 본이 디펙트가 있을 때, 요 베리어 멤브를 뚜껑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자꾸 솔솔 들어오니까, 파이브로 블러스트가 들어온다고. 제가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렇지. 그쪽 주장에 따르면. 요 뚜껑을 딱 밀봉을 해야 여기서부터 이제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온다더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베리어 멤브. 그때 제일 먼저 쓰인 게 이게 EPTF예요. 고어텍스. 그래서 당시로도 굉장히 비싸게 받았죠. 지금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하얀색 비닐이 있잖아요. 우리 GBR 할 때. 그리고 여기다 이제 텐팅, 패그 이런 거 받고 고정시키고 그러죠. 그 하얀색.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다가 또 티타늄 메쉬 이렇게 조금 덧대가지고 모양 잡으러 한 거. 이게 바로 고어텍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에틸렌이에요. 비닐이에요. 비닐로. 거의 내 불서로 취한된 비닐이죠. 자, 이렇게까지 사용한 게 아마 2000년, 2010년 정도까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도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난립서버블 배리어 메모리다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그전까지 알고 있다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직 다 들어갈까 했는데 이 가와이란 분이 이걸 갖다 발견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렇게 F가 4개가 아니에요. 4개가 아니고 F가 이제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C가 있으면 이쪽 편에 F가 있고요. 이쪽 편에 F. 여기는 그냥 H예요. 에틸렌처럼 H. 요 상태에서 폴리머가 되는 거죠. 그러면 F가 2개인 거. 그러면 제 생각에는 폴리다이플로로 에틸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폴리다이플로로 그러니까 PDF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이렇게 된 구조물을 갖다가 폴리비닐리덴이라고 부릅니다. 비닐리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형식은.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연상이가 조금 힘든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틸렌에서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PTF의 형제가 아니고, 사촌가 아니고, 그러니까 F가 2개 있는 거를 갖다가, 폴리비닐된 플로라이드.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PVDF, 이렇게 약자를 써요. 근데 이게 이 물질이 아주 재밌는 게 이 물질이 정말 희한한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희한한 일을 일으키느냐? 왜 아시잖아요. F라는 거는 우리 주기율표에서 아마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저희 담임에서 화학 선생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꼭 가르칠 때 F는 전기 음성나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어떻게든 자기가 전자를 가지려고만 그래.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마이너스를 띄려고 그래. 마이너스를 띄려고. 그 말씀이 한 30년, 40년 안 됐나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 한 번도 못 드리고, 선생님은 이미 자꾸 하셨으니까, 저한테는 아주 고마워진 은사님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 생각이 잠깐 나네요. 하여튼, F라는 거는 요건 꼭 기억해 주시죠. 전기를 어떻게든 마이너스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 여기서 이상한 물질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그 유기화합물에서는 전기를 안 띄고 난폴라 하잖아요. 근데 F가 들어가면서 4개짜리 물질이 결합되면서 이거는 전기를 완빵 띈 엄청나게 네거티브 차지를 띈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PTF이고 테프렐이고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F가 4개나 되니 얼마나 강한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를 띠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물질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아주 이렇게 유용한 특성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2개를 빼버린 거죠, F를.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말이죠. 여기서 여기서 하나 더, 요거에 또 하나 더 변형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C에서, 그럼 여기 3개짜리는 안 돼? 3개짜리도 됩니다. F, 여기 F, 여기는 H가 되겠죠. F가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런 물질은 그냥은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이거의 이름은, 트리, 그래서 당연히 폴리 들어가고요. 폴리 3개죠. 트리니까 트리플로로 에틸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표기하기를 TRFE 이렇게라고 보통 약자로 많이 써요. 그래서 PVDF하고 TRFE하고 근데 이 친구는 단독으로는 존재 못해요. 꼭 이게 PVDF랑 같이 코폴리머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만 있는 거는 PVDF 또는 이게 PVDF랑 TRF가 같이 결합돼서 코폴리머리 상태에 있는 거. 그림을 요 위에다 좀 그려볼까요? PVDF, 폴리, 그 다음에 여기 VDF. 플러스, 그 다음에 아까 트리플로로. TR이라고 표현해요. FE. 이렇게 쓰고요. 꼭 가로를 닫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다시 정리해보죠. 에틸렌에서 폴리에틸렌 갖고 PTF가 됐고 4개짜리 그걸 잡아들린 경우도 있었고 자 그러다가 4개면 2개짜리면 안 돼. 2개짜리 된다 이거죠. PVDF가 4개 그 다음에 3개짜리는 3개짜리도 된다. 근데 얘는 불안정해서 얘랑 같이 가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건
TRFE, PTRFE, 플로로니까 3개니까. 그래서 요거는 2개. 2개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가 아니라는 거죠. 폴리피닐이 된. 야, 제가 이름 붙인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 이게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요걸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쉽게 좀 머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 폴리비닐 플로라이드가 뭐가 유용하느냐.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입체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입체 구조를 가지느냐. 이 PVDF가, 폴리몰피즘을 가진다는 거죠. 왜 폴리몰피즘 여러 개 몰프 형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개 형태 폴리몰피즘. 이게 원소 단위일 때는 뭐 알로트로프라고 불렀던 것 같고, 뭐 광학적 이성질체의 경우는 뭐 아이소머라고 불렀던 것 같고, 이 폴리몰피즘 같은 경우는 대개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뭐 100도일 때는 이런 모양이 좋아. 근데 이런 모양이 좋아. 근데 뭐 200도가 되면 난 너무 뜨거워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돼. 뭐 300도가 되면 이것도 너무 뜨거워.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돼. 뭐 한 1000도 되면 그 다음에는 나는 너무 뜨거워서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모양으로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물질인데, 같은 분자 구조, 같은 분자식인데, 같은 구조식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식? 그렇죠.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를 가지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폴리몰피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PVDF라는 물질이, PVDF가 폴리몰피즘을 가져요. 폴리몰피즘. 그래서 이제 그걸 분류를 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에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피조 이펙트를 나타내는 건 요 베타만 나타내요. 베타만. 그러면 이제 좀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것까지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트랜스로 있고, 이게 뒤로 가서 쌍을 이루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고 이런 건데,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 너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라고요. PVDF는 베타일 때. PVDF는 베타일 때만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를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VDF를 가지고 이런 독특한 물질이 나서 이걸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데다 썼죠. 이렇게 너브가 끊어졌다. 저번 시간처럼. 그렇게 되면 그때 뭐 스템셀 이런 얘기도 했죠. 대개는 이제 보통 이렇게 튜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이던스를 해주는 거죠. 튜브니까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물질로 튜브를 만들어서 여기로 속 자라가라. 너브가 자라서 프락시마 쪽에서 자라서 디스탈하고 만나라. 이렇게 컨듀이트, 도관 튜브를 만들어주는데, 기존에는 뭐 쓰던 튜브에서도 뭐 여러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물질이 PVDF가 나오면서부터, 이걸 싸주면 뭐 그게 좋지 않을까? 왜?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니까. 피조 일렉트릭. 또 페로 일렉트릭이니까. 오호.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보통 쏴줬다는 걸, 어네스트 모션을 시킬 때. 그래서 너브 가이던스 채널로 썼는데, 특히 그 일렉트릭 폴링하고 이럴 때 말이죠. 그때 아주 효과가 아주 좋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죠. 피조 일렉트릭 너브 가이던스 채널, 이넨스, 페리퍼럴 러브, 리제너레이션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데도 써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걸 갖다가 PVDF 여기 나오죠. PVDF하고 TRF이라는 거. 얘들은 이제 또 폴링을 시켜요. 저번 시간에 폴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온도를 높이거나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일렬성, 방향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 폴링한 효과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디렉션 리트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뭐 또 좋은 효과가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게 또 폴리머니까 일렉트로 스피닝이라는 걸 해요. 일렉트로 스피닝 뭐냐면 이렇게 볼티지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전압을 세게 걸어놓은 상황에서 뭐 주사기 같은 건데 여기다 폴리머를 넣어놓고요. 쭉 이렇게 발사하게 만드는데 전기장이 걸려 있어요. 뭐 보통 몇천 볼트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이 나오는데 이렇게 실이 나오는 게 그 어떤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를 폴링을 가진 그런 효과를 그런 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뭐 헝겊처럼 만든다든가, 오븐, 니트 뭐 이런 걸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말한 그 PVDF하고 어딨죠? 여기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폴리메릭 서브스턴스가 너브 파이버 아우구러스를 가이던스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PBDF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일렉트로 스피닝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들이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니까 여기에 맞춰서 셀들이 이렇게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죠. 또 폴링을 어느 쪽으로 줬느냐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일렬로 이렇게 배열성을 가져요. 배열성을. 안 그러면 이제 엉망으로 아무렇게나 생기는 거죠. 아무렇게나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피규어 8에 나온 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방향성을 줬더니 그쪽으로 따라서 세포들이 자라더라. 세포들이. 그 다음에 또 아닐링, 온라인을 시켰더니, 그쪽으로 또 따라서 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저번에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2D니까, 3D에 스카폴드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근데 이 3D로 만드니까 확실히 전에는 안 됐던, 재생, 리저네이션이 많이 잘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D에다가 또 온라이닝 시키고, 아닐링을 해가지고, 또 폴링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그 방향으로, 일렬이 배열이 돼가지고 정렬이 돼서 재생이 되더라. 이런 문헌들이 지금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문헌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잠깐 부연하면 이렇게 이제 스피닝을 할 때 훨씬 높은 전압에서 뽑아낸 일렉트로 스핀드 스카폴드는 파이브러 스카폴드가 이것들은 오히려 그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할시키는데 아주 좋더라. 그러니까 하이 볼티지를 쏘면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할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도 보면 이 파이브로넥틴 저번에 말씀드렸던 파이브로넥틴 어디섭션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어디섭션도 그 서피스 차지 이렇게 피조 폴리머를 썼을 때 그 서피스 차지에 대해서 파이브로넥틴이 어디섭션이 되니까 자기들이 먼저 어디섭션이 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셀들이 붙을 수 있는 그런 RGB 도메인 같은 거를 쉽게 컨포메이션을 체인지해서 열어주더라. 그래서 셀들이 잘 붙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문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조 폴리머 중에서, 저도, 이 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했는데,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폴리락틱 액시드, PLA, 폴리락틱 액시드죠. 락틱 액시드니까 이거 젖산입니다, 젖산. 이것도 보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광학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아이소메리즘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소메리즘 뭐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미러 이미지 이래가지고, 아니, 빛을 비쳤을 때. 그래서 L형하고 D형이 있다. 입체적으로 다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대개의 경우가 PL형이 많이 쓰이고, 여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문헌에서 PLLA라고 이렇게 쓰죠. 폴리 L형 락틱 액시드. 이걸 같이 섞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PDLA라고 부르죠. PDLA.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섞어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 다른 거를 붙여가지고 PLLA에다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PLG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폴리 락틱 글라이콜릭 액시드 이건데, 하여튼 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PLLA, 요거는 참 코폴리머로 갑니다. 요거 코폴리머이죠. 락틱하고 글라이콜이니까. 자, 그런데 이 폴리락틱 액시드, 그래서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우리 맨날 얘기하던 립서버블 베리어 멤브레인 아니에요? 아닙니까? 립서버블. 콜라겐도 그랬지.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리뷰하면서 아마 여러 선생님들 마음속에 1%라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콜라겐이라든가 이렇게 립서버블 베리어 멤브레인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1%라도 좀 바뀌시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게 이제 립서버블 베리어 흡수성, 자폐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PLLA 흡수성 자폐막, PLGA. 아니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자, 이거 흡수성 자폐막이었어요. 근데 여기 문헌에 보면 당연히 이제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하죠. 근데 이게 PLA가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쭉쭉 폴리머라이제이션 됐으면 좋겠는데 이 폴리머라이제이션도 이 PLA도 이렇게 꼬았다는 겁니다. 헬리컬 스트럭처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꼬인 거는
꼬인 거는 꼭 문제를 일으킨다. 꼬인 거는 비입이 꼬였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올로지컬 피조 일렉트리시티를 나타내더라. 이게 피조 일렉트리시티가 나타난다는 거. 또 이렇게 꼬인 것들은 퍼머넌트 디폴을 가지더라. 퍼머넌트 디폴. 자기들끼리도 하이드로젠 만들고, 또 옆에 끼리도 하이드로젠을 만들고, 아니, PLA 너무하죠? PLA 너무하죠? 이게 볼륨을 주고 이렇게 꼬인 놈이래요. 근데 저는 인문에서야, 이걸로 알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죠, 제가. 저도 많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항상 사람은 어리석죠.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다 어리석은 것 같아요. 뭐,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PLA, 이게 꼬이는 스트럭처고, 피조 일렉트리시티고,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알고 나서부터 정말 너무 다시 한번 또 미스터리에 쌓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헌보고,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문헌보고가 여기 보면, 후카다. 저번에도 나왔었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후카다랑 야수다, 이분들. 여기 보면, 피조 일렉트릭 프로퍼티, 폴리, L, 락틱 엑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문헌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빈틈없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 대단해요. 우리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 후카다라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PLLA가 어떻게 피조 일렉트릭이고 꼬여있고 퍼머넌트 디폴라이제이션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마 이 문헌이죠. 118번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폴리락텍 약시들을 이렇게 잡아들여가지고 그걸 구부려가지고 이게 뼈 안에다 넣어줬더니 그 주변에 가서 뼈가 있으면 그 안에다 뭐 이렇게 넣어줬나봐요. 넣어줬는데 이 주변에 가서 심하게 그냥 칼루스가 형성이 되고 본이 형성이 되고 본매로에 넣어줬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것도 이렇게 드로우 레이셔 잡아 늘린 그 변형이 일어난 거에 비례해서 더 잘생기더라. 그 말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피조 일렉트리시티가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밴딩 스트레인 따라서 일렉트리시티가 제너레이션 됐기 때문에 이 일렉트리시티가 제너레이션 게 센싱해서 어떻게 이제 거기 너무 본을 쌓아야겠다라고 다시 거기다 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카다 이번에 문헌 되시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117번, 118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이 PLA로 해서 흡수성 배리어 멤브레인 흡수성이니까 나중에 안 열어도 되고요.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내 어떤 분을 읽어봐도 이런 내용은 나인 적이 없고요. 전부 다 이게 너무 빨리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코폴리머를 만들거나, 크로스 링킹을 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국내 문헌들 보면 되게 그럽니다. 그리고 꼭 붙이는 말이, 이게 흡수가 되면서 이 락틱 엑시드가 나오기 때문에, 산에 의해서, 엑시드에 의해서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데, 꼭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요. 그리고 지금 무슨 비존이 이런 얘기는 어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구한테서. 아니, 왜 그랬을까? 이분들 발표한 거 보면, 이게, 가와이가 아니죠. 90년에 벌써 발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91년도에.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렇죠? 20년이 뭡니까? 20년. 그리고 여기서 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락틱 엑시드예요. 젖산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산이에요. 우리 왜 근육에서 힘들면 나중에 근육이 알배기면 그 젖산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잖아요. 유산균이 만든 젖산,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뭐예요? 김치죠. 김치잖아요. 요구르트. 근데 산이 나와서 뭐가 안 좋아요? 안 좋기는. 아주 독한 염산, 황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젖산이 나오는데. 근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my mistake.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제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PLA가 이렇게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 여기 문에도 그 마지막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Most of research on PLLA tissue engineering has yet focus on the 여러 가지 without mentioning the piezoelectric aspect. without mentioning the piezoelectric effect는 얘기하지도 않고 되게 뭐 PLLA의 연구는 뭐 흡수성이다, 바이오 컴패터블하다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Oh my mistake, oh our mistake. 그래서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은데 뭐 그래요. 120이니까 참 그래서 안타까운데 어떻게 그래도 결론이 났으니까 더 밝혀졌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씩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여기 보면 이 본문에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테이블을 잠깐만 언급할게요. 시간이 너무 경과되는 것 같아서. 여기, 이 테이블 원에는 뭐냐면, 피조일렉트릭 머티리얼의 그 코이피션트가 있는데, 얼마나 센가. 눌렸을 때 얼마나 쿨렁이 나오나. 그래서 피코 쿨렁 퍼 뉴턴 이런 단위로 피조일렉트릭 코이피션트를 나타내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 D33이 있고 D31이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본하고 콜라겐은 D2호라고 표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옆으로 쉐어로 나오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근데 대개 경우 결정형 말씀드린 PGT라든가 또 뭐 피조폴리머, PVDF 이런 것들은 전부 다 D33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르면 그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우리 뭐 콜라겐 같은 거는 옆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콜라겐의 피조일렉트릭 코이피션트가 2 정도인데 PGT가 200이 넘어요. 와, 그러니까 PGT가 얼마나 한 100배나 더 강했다는 거잖아요. 피조일렉트릭 이펙트가. 자, 그다음에 징크 옥사이드도 12라 돼요. 그러니까 콜라겐보다 강하다. 뼈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냥 합리적인 의심? 요즘에 이런 말 쓰던데 우리 치과에서 그렇게 징크 옥사이드를 많이 썼던 게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효과들이 좋았던 게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PVDF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당연히 D33으로 나오는데 25 정도. 그러니까 콜라겐의 한 10배 정도. 그 다음에 PVDF 트리플로레친 같은 경우도 25 정도. PLLA는 한 10 정도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간에 PLA로 립서버블 베리어블을 만들어줬던 거는 베리어 효과라기보다 바로 이런 피조일렉트릭 효과였다 라고 좀 저는 새롭게 좀 주장드리고 싶어요. 좀 더 새로운概念으로 뭐 그거는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베리어 멤브레인 그 GBR 개념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아요. 정말 믿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이 피조라는 개념에 빠지게 되면서부터 말이죠. 저는 그분들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게 왜 그렇게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돼야 이런 현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베리어 멤버 그러니까 이 PLLA가 10 정도의 피조일렉트릭 코에피션트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콜라겐은 한 5배 정도. 그렇게 피지올로직한 레벨 정도에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냐. 너무 센 것도 아니고 약간 센 정도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야죠. 너무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 편에서 오늘 다 끝내려고 그러니까, 물론 편집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면, 이분의 결론은, RNJ 이분의 결론은 이래요. 우리 리빙 티슈에는 일렉트리시티가 분명히 존재한다. Electricity exists in living tissue.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 In the form of, 첫 번째, straight generated potential, SGP 형태로 존재하고, 두 번째, 어떻게? 엔도지니어스 일렉트릭 필드로 존재하고 세 번째 트랜스멤브레인 포텐셜의 형태로 존재한다. 제가 요게 아주 너무 멋있는 얘기여가지고 그리고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한 첫 번째 방송이 이걸 택한 것도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데 요거는 그냥 안 되는 영어지만 제가 영어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멋있어요 말이.
electricity exists in living tissue in the form of stress-generated potential, endogenous electric field, and transmembrane potential이에요. 이 세 가지 형태로 분명히 electricity가 우리 몸에 존재한다. 어떻습니까? 자, 이게 아리제 이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컨클루전에. 자, 이상으로 해서 요번 이 마지막 이제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그 아티클 리뷰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뒤에 드리는 말씀인데 뭐 제가 많이 노력할 각오는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다시 한번 저 스스로 다짐해보고, 또 첫 번째 유튜브 촬영이고 방송이다 보니까 아마 미진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냐면 제가 이렇게 논문도 봐야 되지, 머릿속에 있어야지, 마이크도 맞춰야지, 화면도 봐야지,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야지, 뭐 이러니까 이 몸이, 그리고 또 일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애들 아버지인데 일도 해야 되지. 이게 참 몸이 여러 개. 그래서 이걸 또 편집을 해야 되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정말로 부족한 게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자꾸 하다 보면 저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좀 더 좋은 화면과 목소리로 앞으로 찾아뵈려고 그래요. 특히나 이 마이크가 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거로 살 형편이 제가 안 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다 그게 왼수죠. 그렇게 비싼 거로 사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관심이 있으시면 당연히 이제 좋아요 뭐 이런 표시도 해주시고, 제가 그냥 일반 이메일 주소로만 남겨놓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상에 어떤 커뮤니티를 좀 형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이게 정말로 잘 되다 보면 우리끼리 이렇게 뭐 멤버십도 좀 만들고요, 그룹도 만들고,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랄까, 아니면 또 저보다 이제 또 출중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방송을 제가 한번 저희 여기에 같이 방송을 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서 좋을 것 같고, 그러려다 보면 이런 게 무슨 어떤 그룹이 만들어진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모르죠.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이제 정기 모임도 좀 오프라인에서 갖고, 오프라인에서 자기들 의견들도 좀 나누고,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방송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주제의 아티클을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아티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